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2023학년도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저희 학교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숙희 교감선생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행정실장 윤진수 행정실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간호복지부의 김희영 부장님이십니다. 예, 뷰티아트부의 허윤성 부장님이십니다. 규모기획부의 노건환 부장님이십니다. 연구부의 박찬재 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희 학교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입학 설명에 참여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들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을 입학 설명회에서 진로 정보도 얻고 상담도 하고 자신의 진로를 더 확고히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에서 입학과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보 콘텐츠 부장교사 안상진입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는 큰 주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학과 소개, 그리고 입학 전형 안내,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전체 질의응답 세션이 끝나고 난 후에는 학과별로 자유롭게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있을 입학 설명회는 두 번째 있는 입학 설명회여서 학과 소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빠르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학과 소개는 먼저 우리 학교에 소개되어 있는 4개의 학과부터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는 간호과, 보건복지과, 콘텐츠 크리에이터과, 뷰티아트과 이렇게 4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대학 진학 시 기준 학과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대학 진학 시의 기준 학과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대학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유사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나중에 대학교를 진학하겠다라고 할 때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아니면 학생부 졸업장애 이런 걸 이용하게 될 텐데 그때 이 동일한 기준 학과로 되어 있는 학교에 수시 전형으로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간호과는 기준 학과가 보건간호과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과는 사회복지과와 보건간호과, 콘텐츠 크리에이터과는 영상계열과 그리고 경영사무과, 뷰티아트과는 미용 그리고 경영사무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경영사무과라고 되어 있는 데는 대학교의 경영과에 진학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순서로 콘텐츠 크리에이터과 그리고 뷰티아트과 그리고 간호과 보건복지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과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딱 떠오르시는 연상 단어, 키워드 이런 단어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먼저 딱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유튜버라는 직업을 딱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콘텐츠 크리에이터과라는 거는 유튜버를 양성하는 데 전념하는 그런 학과로 국한되어 있는 걸까요? 거꾸로 얘기해서 유튜버가 될 생각이 없다라는 사람한테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학과가 될까요? 저희 10대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 또는 앱으로서 틱톡,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이런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3가지 서비스의 공통점은 다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동영상을 올리는 것과 아니면 올라져 있는 그 동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것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동영상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이런 걸 전달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수단, 그러니까 제2의 언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것은 이렇게 글을 쓰는 것과 되게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글을 쓴다라고 할 때는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글을 쓰면 좋을까 초안을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본을 내고 탈고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본의 글을 내게 되는데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말을 하고자 하는 바, 메시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획해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 연기, 시나리오, 촬영, 연출, 편집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영상 최종본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저희가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러한 겁니다. 동영상을 이용을 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교양을 갖춘 사람,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저희 콘텐츠 크리에이터과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콘텐츠 크리에이터과의 교육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콘텐츠 크리에이터 교육과정에는 시나리오나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연기 실습, 영상 편집 등 이러한 다양한 모든 영상 제작과 관련된 과목들을 모두 다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에서 저희가 가장 자신 있게 요거는 특장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요겁니다. 학점제 교육과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탓과 융합형이라는 거죠. 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과의 수업을 선택 가능하다라는 게 골자가 되겠고요. 앞에 보시듯이 1학년부터 3학년이 되기까지 다양한 전문 교과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눈여겨보실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공 심화에서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2학년이 돼서 헤어 미용, 메이크업, 영상 제작 기초, 미디어 콘텐츠 일반 이렇게 요걸 선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점이 바로 요거죠. 헤어 미용과 메이크업입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과 학생이라도 뷰티 아트과에서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수업을 듣고 요거를 선택해서 자신의 취미에 맞춰서 아니면 자신의 관심사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과이긴 하지만 나는 뷰티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취미랑 이런 거 관련해서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탁과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저희 콘텐츠 크리에이터과의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3학년이 돼서는 보시면 방송 콘텐츠 제작과 광고 콘텐츠 제작 과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2학년 때도 개설되어 있는 전문 교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3학년이 돼서 나는 방송 쪽 아니면 광고 쪽 어느 쪽으로 나신을 특화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 선택해서 과목을 들으면서 자신의 진로를 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학년하고 3학년에 여기 사무행정,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과목들도 보이시죠? 이러한 과목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진학을 할 때 꼭 영상 쪽이 아니더라도 경영학과 관련된 학과로 진학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 경영학과는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콘텐츠 크리에이터과서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영과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콘텐츠 크리에이터과는 올해 새로 모집을 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아직 학생은 없지만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학교를 개설할 것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수요 조사를 하고 어떠한 방과후 학교를 듣고 싶니?라고 조사를 해서 다양한 방과후를 개설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영상 제작이나 편집반 또는 연기 실습이나 단편 영화 제작, 시나리오 창작 등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방과후로 들으면서 진로를 차근차근 단단히 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도 관련 동아리를 여러 가지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직접 동아리를 구성해서 그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반이나 연극반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반 등 이외에 여기 있는 건 예시고요. 이 외에도 아이들이 원하는 거라면 아이들이 직접 동아리를 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동아리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학과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다양한 영상 관련 자격증 그리고 관련 학과, 대학교가 이렇게 저희 목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취업뿐만 아니라 진학도 다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학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활동을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활동으로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에게 모두 나중에 자신들이 만드는 작품이나 활동들을 모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콘티북을 만들어서 제작을 할 거고, 졸업 때는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입학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또 태블릿 PC를 한 대씩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3년간 촬영을 쓰는 거나 편집에 쓰거나 아니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캠프 이런 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로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여름방학을 이용한 진로 캠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관련 견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강사분을 초청해서 강연을 한다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활동들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저희 공모전 그리고 유명인사 초청 강연 등도 저희 특별히 소개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영상 콘텐츠 공모전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형태,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직접 만들어보고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기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모전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크리에이터 분들이 직접 학교로 오시게 해서 아이들한테 생생한 크리에이터로서 직업인으로서의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특히 내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엄지윤이라는 개그우먼 아시나요? 저희 학교로 내일 초청 강연 학교로 오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기회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신청하시고 내일 학교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문적인 현장의 그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콘텐츠 제작 그룹과 함께 MOU를 체결해서 아이들에게 신기술을 빨리빨리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습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가 처음 모집하는 과인 만큼 모든 시설이 다 새로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실도 그렇고요. 편집실을 보시면은 아이맥 신형으로 다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촬영 스튜디오 1인 미디어실이 있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맞춰놨고요.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도 원한다면은 대여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마지막 영상으로 저희 콘텐츠 크리에이터과 안내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은 저희 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1인 미디어 실습실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 되나요? 학생이 요즘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면접을 진행해야 될 때가 있고 영상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걸로 만들어야 돼서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때 저희 지금 1인 미디어 실습실을 개방해서 어느 누구든 면접을 볼 수 있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명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학생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놨으니까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아니더라도 학교에 오신 모든 학생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콘텐츠 크리에이터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뷰티아트과 소개를 해주실 허윤성 부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뷰티아트부 부장 허윤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과를 소개를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자면 아까 교감쌤이랑 잠깐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얘기를 딱 들었는데 정말 좀 멋진 말인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AI 시대잖아요. 근데 AI 시대에서 없어지지 않을 직업군 중에 하나가 미용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교감쌤이랑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뷰티 쪽 분야는 누군가를 꾸미기 위한 거고 계속적인 트렌드가 좀 많이 좀 되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그 Y2K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어머님 시대에 그 8090 시대에 입었던 패션, 그때 사용했던 컬러들을 이용한 메이크업 이런 것들이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트렌드는 돌고 돌듯이 메이크업이나 뭐 피부나 헤어나 네일 아트 이런 미용 쪽 분야는 계속 트렌드가 발전하고 있지 않을까. 먼저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보았고요. 먼저 저희 이제 학교의 장점입니다. 저희 실습실은 이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의 실습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어 미용 실습실, 피부 미용 실습실, 메이크업 실습실, 네일 미용 실습실입니다. 그래서 교과에 맞춰서 전문화된 실습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국가 자격증,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 자격증 기준에 맞춘 실습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헤어실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다 해놔가지고요. 아마 전국에 있는 미용 고등학교, 전국에 있는 미용 대학교 통틀어 가장 큰 실습실이지 않을까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졸업 후에 미용사 종합 면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당연하지만 저희가 이제 자격증만 있어서는 이제 샵을 오픈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허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졸업장과 이제 보건증을 가지고 구청을 가시면 이렇게 종합면허를 100% 취득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4개 말씀드렸던 과목을 굳이 학원을 가지 않으셔도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고, 지금 현재 3학년 같은 친구들 보면은 방과후 자격증만으로도 충분히 4개를 다 땄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내하는 대로 단계 밟으면 굳이 학원을 가지 않아도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3학년이 되면은 그 4개 중에 필기를 못 딸 수도 있잖아요. 필기와 실기 과정이 있는데 필기를 하나가 무료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헤어필을 따고 싶은데 계속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걸 선택하셔서 실기만 바로 응시하실 수 있는 조건이 붙어지고요. 그다음에 5번째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좀 특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의 수요 조사를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저 왁싱 배우고 싶어요. 근데 이제 왁싱을 배우고 싶으면 이제 페이스 왁싱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강사분들을 초청을 해서 민간 자격증과 연결을 해가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한다거나, 요번에 같은 경우는 두피 관리사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소개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미용인데요. 헤어 미용 같은 경우는 어머님도 아시고 학생들도 알겠지만 정말 미용실에서 하는 그냥 머리 커트라든지 뭐 드라이라든지 뭐 퍼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피부 같은 경우는 얼굴 관리는 정말 클렌징부터 뭐 팩, 마사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 관리 뭐 이런 거는 팔다리 관리를 이런 전문적으로 저희가 베드가 다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도 바로 이제 전기장판도 꽂을 수 있어서 뜨끈뜨끈하게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아래 사진 보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일러스트가 제공이 돼요. 그럼 그거를 보고서 실제 얼굴에다가 연출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마릴린 먼로다. 그럼 그런 여배우를 얼굴에다 그리시면 되는 그런 자격증 시험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일 미용은 요즘 아이들이 되게 가장 좋아하는 분야예요. 원래 한 3, 4년 전만 해도 메이크업이 진짜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네일 아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네일 아트 기본적인 손 관리부터, 그다음에 젤 네일이라고 해서 손에 정말 아트하는 거, 그다음에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되게 연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연장부터 이렇게 해서 네일 아트까지 해서 과목 총 4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과후 학교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교차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지금 학생들은 거의 월화수목금이면 금요일을 빼고서는 월화수목은 거의 모든 방과후를 거의 수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심지어 빠른 친구 같은 경우는 요번에 네일아트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1학년 친구가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단계 밟아가시면 4개의 자격증을 전부 다 취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동아리인데요. 저희가 진로 체험 오셨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런 뷰티 스케치란 전공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금방 정말 따끈따끈하게 금방 완성된 작품인데요. 이거 저희 아이들 작품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아트 마스크랑 이런 다양한 오브제를 이용해서 이런
걸 하고요. 요즘은 대학교에서 실기 전형을 또 보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트 마스크를 이용해서 대학 진학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품 활동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동아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일뷰티크라고 해서 창업 동아리인데요. 이것도 올해 완성된 작품인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스톤을 이용을 해서 네일아트 작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창업 동아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만약에 자기 샵을 차릴 때 자격증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트렌드 아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에서 트렌드 있는 아트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네, 그다음 진학은 뭐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업 후에는 뭐 다양한 과, 대학, 취업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협약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서 취업을 원하는 친구들은 바로 취업이 가능하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거의 대학이 8, 취업이 한 2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럼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대학교를 갔을 때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또 배우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배우긴 하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고요. 굳이 그러면 헤어과를 나왔을 때 그럼 바로 그냥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연계성도 가는데 요즘에는 각 샵마다 아카데미가 다 개설이 되어 있어서 그런 강사 활동을 하실 수 있고 저처럼 저는 뭐 미용 교사가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뭐 고등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교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17살 때부터 미용을 시작을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임용고시를 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아예 고등학교에 현직에 있고 싶다라고 하면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난 헤어다 그럼 헤어 디자이너, 피부다 그럼 피부관리사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광범위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저희 졸업생 아이들이 이렇게 4년제부터 전문대학 취업까지 간 경우고요. 지금 보시면 미용하면은 서경대가 아이들이 가장 유명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서경대는 1명 이상씩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부터 한성대 뷰티 디자인, 서울에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성대, 그다음에 의외로 처음으로 이제 경희대 경영학과를 진학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래는 취업한 친구들인데 뭐 아이디에요, 뭐 끌림에 뭐 또 별도로 병원을 취업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셔서 뭐 피부 관리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의 관리사분들이 다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직업군을 형성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진로 캠프라든지 뭐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올해 처음으로 뭐 대학교 탐방도 갔고요. 그다음에 코엑스에서 뷰티 박람회를 되게 대형으로 이렇게 개최를 해요. 저희 아이들이 가면은 구경도 할 수 있고 뭐 요즘 뭐 화장품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런 트렌드를 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뭐 자격증 준비할 때 재료들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진짜 막 엄청 바리바리 막 사들고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업체에서 이렇게 특강도 나오시고요. 네, 실습실은 이렇게 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 미용 실습실에서는 보통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헤어 수업을 이루어지는데 샴푸대가 10대나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20명이 수업이 같이 가능할 정도로 대규모의 실습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부실, 네일실, 메이크업실도 이게 교체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거의 다 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깨끗하게 실습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요.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뷰티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미용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이렇게 저희 아이들 작품이거든요. 이것도 일러스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림 못 그려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색연필이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일러스트를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참여만 하셔도 상품을 주고 만약에 이게 거기서 이제 1등에서 3등까지 하면은 저희 본교로 입학했을 경우에 현금으로 장학금도 지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학생들은 알 수도 있는데 피카소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메이크업 관련된 업체 브랜드인데 저희가 이걸 참가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네,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쌉니다. 저도 갖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호복지부의 김희영 부장님께서 간호과 보건복지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호과와 복지과 두 과를 맡고 있는 간호복지부장 김희영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나오는데 막 이런 거 찾으니까 뭐고 연예인 된 거 같고 앵커도 된 거 같고 기분이 좀 새로운데요. 다양한 저희 학교 과에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체 과가 특성화의 장점이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무료로 이 모든 자격증들, 각 과에 관련된 자격증들을 딸 수 있다는 게 그게 아마 그러고 나서도 딴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딴 일을 할 수 있어요. 뷰티과를 왔다고 뷰티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꼭 그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간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진로, 실제 저희는 이제 간호과는 좀 오래된, 저희 학교에서는 오래된 과라서 실제 졸업생들이 나가 있는 진로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학원은 1년 동안 돈을 내고 다니는 거고 학교는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자격증을 따서 그것으로 이제 뷰티과랑 비슷합니다. 한 5대5 취업 진학 이랬었는데 요새는 이제 좀 아무래도 진학이 좀 더 많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 바이오생명공학과, 예를 들면 간호과가 아니에요. 그렇게도 갑니다. 그래서 은행을 취업한 학생도 있고 내가 해보고 요거는 그냥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은행을 그만두고 다른 데 이직할 때 간호조무사로 또 돈을 벌어서 해외여행 갔다 온 다음에 또다시 하고 싶은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교육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느 학교나 우리 학교가 제일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제 친동생이 인서울에 죄송합니다. 인서울에 무용과를 나와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땄어요. 제 친동생이. 그 다음에 제 친조카 언니의 딸이 또 안경과 4년제 나와서 간호조무사 땄습니다. 일자리라는 건 필요하거든요. 더구나 100세까지 산다는데 먹고 살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 친구 인서울에 미대 나왔거든요. 살다 보면 중년이 돼서 여기 어머니도 계시는데 중년이 되거나 나이가 좀 있으면 취업을 그래도 내가 전문직으로 할 수 있는 게 간호조무사가 아닐까. 그래서 제 친구가 미대 나와서 나중에 자격증 따서 굉장히 병원에서 지금 꽤 7, 8년 벌써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학교 간호과 입학을 시켜 놓으시면은요, 어머니들이 공부하시다가 같이 자격증 따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랑 연결돼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학점제를 아까 취업 홍보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학점제가 이제 막 고등학교에서 인문계까지 다 트렌드거든요. 내가 이과를 왔지만 다른 과 공부도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간호과지만 나는 이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전국의 간호과 중에서는 올해 저희 학교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좀 민망하긴 한데요. 제가 전국의 간호과가 60개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주도 중문고까지. 그 중에서 제가 10년째 전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간호과가 있는 학교들은 저희 학교 와서 배워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장선생님이 전국교장협의회 간호과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꽤 괜찮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점제도 제일 먼저 해봤습니다. 그냥 어떨까라고 해봤는데 코스는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학원과 달리 학교에서 자격증을 따려다 보니 그 학교 수업은 따라가면 되고요. 병원 실습 780시간.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병원 실습을 나가야 해요. 그렇지만 다른 학교는 1학년 겨울방학부터 나가요. 근데 저희는 2학년만 내보내고 있고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과정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다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생한 만큼 좋은 자격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전공 선택을 학점제에서 어떻게 하냐면 2학년, 3학년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여기 과목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제가 대학교 간호학과에 갈 거다 또는 공무원을 할 거다, 공기업을 할 거다 이런 경우들은 좀 인체구조, 해부생리 심화를 합니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응급구조사나 물리치료나 또는 실기를 좀 더 배우고 싶고 내가 취업을 먼저 해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 결정하고 싶다. 선취업이 우선이다 하는 학생들이 주로 실기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 어렵게 하지 않고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 그런데 조금 더 배우면 좋을 것 같은 거 재미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인체 해부생리 이러면은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저희도 이제 올해는 처음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이런 모든 판넬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순환기계를 할지 비뇨기계를 할지 그 주제도 모둠이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심화학습이니까 텍스트도 이제 대학교재라든가 그리고 좀 더 심화된 거를 찾아서 하는데 다 학생들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게 모둠별로. 그래서 나중에 발표하고 하면 이제 1등을 했던 그럼 이제 상품을 주고 아까 뷰티과에서도 상품 좋은 거 거셨는데요. 간호과도 올라오시면 또 많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보시면 이제 소독법이 병원에서 쓰는 것들 병원 나가면 사용해야 되는 거를 미리 이렇게 재밌게 본인들이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이클리어로 이거를 뭘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자궁 속에 태아를 그냥 100% 학생들 작품이에요. 그냥 지들이 이렇게 만들어 보면 자궁의 사이즈나 나의 뭐 생리나 나의 신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감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여기도 이제 생식기 밑에는 폐죠. 그래서 뭐 폐포나 이런 길도 본인들이 이제 책을 보면서 다 만들어다 보니까 재밌어하고 이런 과정들을 감사해요. 하고 있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 대신 흥미롭게 그래서 좀 이따 복지과도 말씀드릴 건데 복지과도 내년부터는 이 과정을 지금 할 것입니다. 자, 다른 거는 지금 설명드렸던 거 그냥 사진으로 보고 들어가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과별로 모이셨을 때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생 우리 그 세균 배양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응급구조 아까 실기 위주로 하는 코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신생아 목욕 돕기 이런 건 저는 간호과가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동생한테도 권유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일을 안 하더라도 자녀들을 키운다거나 실생활에서 굉장히 도움되는 게 많거든요. 혈당이라도 잴 줄 알고 부모님.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뭐냐면 실기 파트에서 한 건데요. 독서 융합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본인 손에 있는 균을 여기다 배양을 해보면 좀 더 들어온 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내가 더 잘 씻어야 되겠구나 이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주로 실기 응급구조 코스에서 하고 있다. 코스는 다 외우지 않으셔도 두 가지 코스를 굉장히 재미있게 운영하고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반가워하게 지금도 좀 4층에서는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분위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특출나게 우수하진 않았지만 이제 한번 미친 듯이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고등학생이야. 좀 해야지 하는 학생들이 오셔야 적응을 좀 더 잘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이팅게일의 촛불의식을 보통 사실 나이팅게일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어디 있습니까? 간호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가장 대대적으로 전국에서 이것도 저희가 샘플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간호협회 또는 간호교육평가원 아는 곳들에서 전부 다 허황과 직접 와서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인스타에도 있고요. 좀 이따 요 동영상은 올라가셔서 간호과에서 학과 설명회 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두 과를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보건복지과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간호과와 차이점은 간호과는 간호조무사 코스고요. 쉽게 말하면 자격증 따는 게 인력양성위원이 보건복지과는 요양보호사지만 계속 말씀드리면 요양보호사를 땄다 해서 요양보호사로 취업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보건복지 계열은 계속 4차 산업혁명에서도 있을 수밖에 없는 직종이잖아요. 근데 그걸 따놓으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냐면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이런 팀을 이루어서 앞으로 우리가 노후화 시대, 이게 노령화 시대에, 고령화 시대에 맞춘 그런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도
아까 저희 학교가 간호과 중에서는 전국에 제일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전에도 출장 갔다가 교육부와 복지부와 국회와 직접 소통하는 학교가 저희 학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를 말씀드려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굉장히 갖고 있으면 굉장히 괜찮은 자격증이다. 그거를 학교 수업을 듣다 보면 그냥 딸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간호과와 복지가 같이 동아리를 보면 이제 MVP라고 간호과의 가장 대표 동아리인데요. 주로 봉사활동하고 또 이제 노인들이나 또 아동이나 지역사회 이런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작업치료 있죠. 오랫동안 뭐 누워 있거나 또는 치매도 요새는 많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작업 치료 도자기 같은 거 아이들이 하면서 수업 시간에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 와서 아마 도자기 받아간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직 공무원반이 있는데요. 보건직 공무원 이 사진도 보면 스스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보건직 공무원이 전국에서 최다 배출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졸업생 중에는 7급까지 그러면 이제 공무원을 먼저 된 다음에 뭐 4년제 인서울의 대학에 후진학으로 가면 공무원이 되면 좋은 게요. 평생 직장이기도 하지만 대학 다니는 동안에 휴직 처리를 해주고요. 어떤 구청은 아예 학비까지 다 대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7급이 사실 쉬운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7급, 8급 저희 학교 출신들이 지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간호과 복지과에 신경 써서 하는 일이 되도록이면 생기부에 많이 넣을 수 있는 대회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한 졸업생들이 실제 앞에는 다 졸업생들이고요. 졸업생들이 와서 그룹별로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서 선배들하고 이런 대화의 시간, 게임의 시간, 학교는 또 즐거워야 되죠. 그 다음에 졸업생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는 저희 학교 졸업생들을 불러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다 설명을 해주고 코스를 여기 있는 학생들 다 졸업생들이에요. 다양하게 지금 대학을 갔거나 취업을 해 있거나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사람들도 다 졸업생들이고요. 그래서 실제 언니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의 그런 사례 동영상은 지금 따로 오시면 또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해서 하는 거고 내년에는 이제 뷰티과와 간호과가 같이 한번 해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취업을 보면 저희는 간호과는 전부 다 4년제로 일원화된 건 아실 거예요. 전문대가에서도 간호과만 4년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과들을 주로 갑니다. 아무래도 그 다음에 간호사가 요거는 이제 진로에 대해서는 졸업생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사 된 졸업생들 많죠. 얘네들 말고도 이제 대학을 가서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조무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 서울대병원 초봉이 지금 3학년에도 2명, 서울대 보람에 2명이 서울대 본원 2명 돼 있거든요. 초봉이 3,400, 3,500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50% 할인되고요. 그래서 꽤 괜찮은 직종인데 이렇게 간호조무사로 굉장히 잘 적응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벌써 한 10년씩 다 된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7급 공무원 된 공무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행을 왜 갔지? 은행도 다양한 상품을 구상하다 보니 간호 쪽의 상품, 그래서 은행에 간 친구도 3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선생님,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의무부사관, 그 다음에 성형외과에 코디네이터 하다가 지금 뷰티샵을 차려 그런 친구. 자, 이제 실습실을 이제 거의 막바지 되고 있는데요. 저희 학과가 아무래도 조금 제일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매번 그때그때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웬만한 지금 대학을 간 친구들이 오면 선생님 저희 대학보다 훨씬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에서 간호과 있는 학교 중에 유일하게 1억을 추가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입학하실 때는 아마 훨씬 더 선진화된 쾌적한 실습실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작동되는 것들이고요. 인큐베이터 하나도 2천만 원짜리 이렇게 실제로 작동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 간호과 단체 사진 찍었던 거 제가 보면서 가끔은 혼자 웃는 사진들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밝게 잘 생활하고 있고요. 제가 공무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배출됐다는 거에 대한 증명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 해에 9명, 전국에서 9명을 뽑을 때 저희 학교 4명이 한꺼번에 되는 정도의 공무원이라면 화곡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요, 제가 이분이 아까 지역사회 봉사활동 할 때 지하철역에서 혈당제 들어갈 때 90이 넘으셨던 분이에요. 그때는 막 너무 신기해서 한 7, 8년 전에 사진 찍었는데요. 앞으로는 90 넘는 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83세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너무 빨리 돌아가셨단 말을 많이 아직 더 사실 수 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이게 세월이 되게 시절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건강하게 일자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글쎄요, 인문계 이제 요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아들도 인문계를 보냈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간호학과를 대학을 가고 싶다 하는 경우에, 제 친구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인데도 교수로 있는 여러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지방에 있는 데인데도 간호학과는 인문계에서 1, 2등급 아니면 못 온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지금 희망하기만 하면 간호학과를 다 진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화곡에 오면 무조건 간호학과 보내드립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조금 더 훨씬 많은 열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과에 오시면 개인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과 소개를 잘 들으셨고요. 이제 입학 전형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오셨을 때 나눠드렸던 자료 중에 브로셔가 있을 거예요. 브로셔는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18페이지와 19페이지에 저희 입학 전형 요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인쇄되어 있는 걸 보시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필기하실 거면 거기 같이 볼펜도 넣어드렸으니까 자유롭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브로셔의 18페이지 보시면은 모집 학과 정원이 있는데요.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호과, 보건복지과, 콘텐츠 크리에이터과, 뷰티아트과 이렇게 4개의 학과를 모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학급 수를 보시면은 간호과와 뷰티과가 2학급, 그리고 보건복지과와 콘텐츠 크리에이터과가 1학급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급당 18명씩, 그래서 총 108명의 모집 정원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일반 전형은 과별로 1명입니다. 그래서 미래인재 특별 전형으로 뽑는 게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출 서류를 봐주시겠습니다. 브로셔에서 4번에 해당하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본인이 서울시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이라면 중학교에서 작성하는 지원서와 함께 확인해야 되는 평가 요소 사항이 다 저희 온라인으로 저희 학교에 전송이 돼요. 그래서 별도로 제출하실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가 아니라 경기나 인천 등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이라고 하시면 원서와 생활기록부를 직접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서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때 같이 학교생활기록부 2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2는 교과 성적이나 수상 경력이 제외되어 있는 생활기록부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그래서 많은 인원을 뽑는 게 미래인재 특별 전형이어서 미래인재 특별 전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총 학과를 4개까지 다 지망을 하는 게 가능하고요. 평가 항목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보시면은 출결, 봉사활동, 신청 면접. 그래서 출결 20점, 봉사활동 20점, 신청 면접 60점에서 총 100점이 1차 전형을 통해서 점수가 합산이 되고 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자, 평가 기준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출결 배점은 2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미인정 결석 일수를 가지고 점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미인정 결설 일수에 따라서 이 시점부터 시점까지 배점이 되어 있고요. 미인정 결과나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의 합계는 3회인 경우 결석 1회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시수와 상관없이 20점,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올해 모두 그냥 20점으로 만점 처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출결하고 심층 면접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겠죠. 심층 면접은 배점이 60점으로 해서 A, B, C, D 이 5개의 등급으로 19점에서 60점까지 차별 등급 매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되는 게 출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출결 배점은 20점이잖아요. 근데 면접은 60점이죠. 그러니까 출결이 안 좋다라고 할지어도 면접을 잘 보신다면 좋은 합격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때문에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자료 중에 그 면접 예상 질문 자료가 있습니다. 그 면접에 대해서 부담되시겠지만 그 면접 예상 질문을 보시고 면접을 잘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처럼 입학 설명회 오신 거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진로 체험에 참가를 하셨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있을 다양한 프로그램 뷰티아트과 같은 경우는 경진대회도 있으니까 이런 데 참가하시거나 콘텐츠 공모전에 제출하시거나 이러한 다양한 학교의 활동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분들은 나중에 면접 때 저 여기 입학 설명회 왔었어요. 진로 체험 때 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학교에 가지고 있는 열정, 관심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되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층 면접은 저희 대면 면접으로 실시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비대면 면접으로 원격으로 실시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진자, 확진자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 면접을 실시하게 되고요. 이때 브로셔의 10번 유의사항 중 3번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격리자 또는 확진자로 계시면 비대면 온라인 면접을 볼 거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응시자는 확진이나 격리 통보를 받는 즉시 저희 학교에 알려주셔야 되고요. 미통보나 거짓 통보실 때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격리자나 확진자들은 입학 전형일 하루 전까지 저희 학교 브로셔에 있는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서 비대면 면접을 보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때 수험표 사본이나 격리통지서 사본 이런 것들을 이메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꼭 이러한 게 문서가 없더라도 문자로 받은 것을 캡처해서 찍어서 보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서 교부 접수 및 장소 보시겠습니다. 일정을 보시면요. 특별 전형이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이고요. 바로 다음 날 29일에 면접이 있습니다. 25일부터 28일까지 시간이 꽤 되네라고 하겠지만 25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25일하고 28일 이틀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미리 원서 접수를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는 면접 이후에 12월 1일 날 있고 그 이후에 바로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일반 전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브로셔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합격자 신고는 12월 7일부터 8일에 있습니다. 합격자는 개별 통보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돼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형 일정이 추후 변경될 수가 있을 텐데 그때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SNS 채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안내할 수 있는 채널로서 카카오톡 채널도 있고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블로그 어떠한 것으로든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 학교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에서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를 검색하시면은 1:1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채널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하거나 이런 게 부담스러우실 때는 카톡 편하니까 문자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학교 선생님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구독해 주시고 학교에서 안내하는 다양한 행사 이런 거 놓치지 않고 팔로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학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제 Q&A 세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궁금한 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자리해 주시고요. 부장님들께서는 혹시 질문에 답변해 줄 수 있을 때 네, 손 들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쟁 이걸로 드릴게요. 육성을 하죠. 사실 경쟁률은 입시라서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최근에 한 2, 3년 거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올해도 어떻게 될 거라고 그렇게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특성화가 지원자가 줄고 있는 건 사실 인구가 줄었으니까 사실 간호과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40%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적인데 중간 이내로 들어가야 됐었지만 요새는 지금 작년에 사실 미달이었었어요. 그렇지만 미달이어도 저희가 이제 면접 보면서 이제 간호과는 어떤 게 있냐면요.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 정신과 그게 문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픈 사람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 약을 복용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그 정도 그런 거 하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실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실성 이런 걸 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적보다 저희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인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겠구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해주신 대로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아이들은 정말 잘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년부터 저희 졸업생 중에 이제 교생 실습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학생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았었어요. 들어올 때도 성적이 그렇게 우수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간호조무사를 하다가 돈을 벌어서 간호대학을 가서 간호대학에서 3년제 나서 간호사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4년제 따느라고 이번에 또 들어갔더니 성적이 좋아서 교생실습까지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간호사, 뭐 교사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코스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경쟁률 자체는 특별히 이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세지 않을 거고 운 좋으면 올해도 미달이 될 수도 있는 걸 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요 정도. 네.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거나 진료를 받았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요, 그거를 사실 개인정보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뭐 갖고 와라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입학에다가 나중에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고 나서 그거를 자격증을 발부받을 때 그때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좀 확인을 하는 거라서 저희도 입학 때 넣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학교에서는 인성을 제일 성실성 그걸 제일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성적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뭐 커트라인이 몇 프로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성적을. 내신 등급을 나눈다거나 그럴 때 과별로 하나요? 아니면 전교생을? 네, 안 그래도 카톡으로 질문을 했어서 어떤 전공 교과는 아무래도 그 과 안에서 성적을 나눌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막 10개 반 이럴 때보다는 좀 불리한 것도 있기는 해요. 그건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고요. 근데 같이 하는 교과도 있고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비용 지불해야 되는 뭐 비용 같은 게 어느 정도? 무슨 과세요? 어느 과든지? 네. 뷰티. 네. 우선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저 방과후 학교가 아마 수업료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원금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보통 한기 방과후의 기존의 아이들이 수강료가 한 3, 4만 원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용 같은 경우는 방과후를 4번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럼 1년에 들어가는 방과후 총 비용은 수강료만 따졌을 때는 한 12만 원? 근데 지금 자격증을 딸 때 저희가 헤어 보통 학원에서 3개월 끊으면 500만 원 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될 것 같고요. 간호과 같은 경우도 간호조무사 방과후 수강만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책이라든지 실습복이라든지 이런 걸 간호과에서는 대부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과 같은 경우는 워낙 부자재가 많이 들어가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비축되어 있는 재료를 다 쓰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자기가 시험을 응시하러 갈 때는 피부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따는 순간 1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다 세팅을 해놨고요. 다른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네일아트는 개인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개인 구매를 들어가는데 이게 보통 저희가 단체로 이제 현금 결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애들이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여러 업체를 다 해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면 한 3-40만 원 정도 키트 하나에. 근데 보통 학원을 구매하시면 거의 120에서 15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굳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학교에 다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시고요. 그 새 거를 사지 않아도 중고 나라에서 되게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네, 구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특성화만 학비가 무료였었어요. 인문계는 무료가 아니었는데 요새는 이제 최근 2-3년 전부터 인문계도 무료가 됐잖아요. 근데 특성화 같은 경우는 이제 뷰티나 간호나 실습 재료비가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뭐 무료라고 했으니까 뭐 거의 안 들죠, 사실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드시래요? 네. 저희 학교가 그 학점제 운영을 하고 있는 선도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한 체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 실습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라든가 교복이라든가 급식 다 무료로 지급되고 있으니까요.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거의 3년 말쯤에 바우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방과 후 수강비, 뭐 학원 수강비, 뭐 좀 더 크게 보면 진짜 운전면허 학원비까지 이렇게 해서 일정 금액을 그 나라에서 아예 지원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거의 그렇게 따져버리면은 거의 영원에 가까운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뭐 업체에서부터 뭐 외부 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학생이 학교에 와서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호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강서구 치과의사협회, 강서구 한의사협회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에서 보건 계열의 학교는 저희가 하나고 계속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중심이기 때문에 서울치과의사협회라든가 중심적인 곳에서도 장학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까 하다 말았는데 이제 어느 학교나 자기 학교가 좋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대회를 해도 고등학교 간호교육협회장 상이 나가죠. 그냥 학교 대회가 아니고 그 전체적인 협회장 상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조금 컬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장님, 제가 대표로 한 가지 궁금해할지도 모를 거를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 간호사가 되고 싶긴 한데 실습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다고 할 때 보건복지과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가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구별은 일단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치면 간호조무사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특성화의 메리트는 뭐냐면 의료법에 보장을 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아도 특성화 3학년이라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학원생들은 졸업장이 있어야 보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메리트인데 고등학교까지 학력은 간호조무사, 대학을 가면 간호사 이렇게 돼 있는데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학과를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를 대학을 갔는데 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중에 실습은 1000시간이 들어있거든요. 그렇다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 실습은 780시간이 들어있어서 이거는 그냥 세트의 교육과정이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론 수업만 하고 실습은 안 할래 이거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예를 들면 인문계에서 학점제를 하면서 선택 과목을 하는 거랑 저는 그냥 수학이 싫으니까 수학은 안 두고 집에 갈라요. 이거랑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서 만약에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간호학과를 가면 돼요. 그거는 뷰티과에서 간호대학을 가도 되는데 간호과에서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인문계에서도 가니까 간호대학은. 근데 이제 수월하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만약에 보건복지과를 간다면 가능은 하죠. 실습은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과는 오면 실습을 해야 해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없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간호과나 보건복지과 다 보건 계열이니까 저희 사지망까지 원서 작성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하실 때 간호과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이지망으로 보건복지과 쓰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교육과정 상에서 뷰티아트과하고 저희 콘텐츠 크리에이터과는 같이 융합형 교육과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뷰티아트과를 신청하면서 뭐 사지망, 뭐 이지망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과를 쓴다든가 아니면 콘텐츠 크리에이터과를 쓰면서 이지망으로 뷰티아트과를 쓴다든가 이러한 것도 네, 원서를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자기가 원하는 과를 선정하는 데 네,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아까 그 커트라인 같은 거 성적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입시라는 건 사실은 저희가 점쟁이 아니면 모르는 거라 대부분 이제 이지망까지는 쓰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뷰티과니면 안 가. 아니 그런 경우 아니라면 대부분 1, 2, 3, 4지망을 선택을 하면 그래도 안전하게 그 다음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전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러한 보험을 들면서 1, 2지망을 해서 1, 2, 3, 4지망을 써서 전과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문 없으실까요? 그러면은 학과별로 네. 이동해서 학과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는 걸로 할까요? 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학과별로 관심 있어 하는 학과를 찾아서 네, 실습실로 이동하셔서 네,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